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삑사리까지도 인생이니까 라는 책입니다. 장혜주 지음 북라이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고 고민인 사람들을 향해 따뜻한 포옹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책입니다. 실수도 끌어안고 부족함도 넉넉하게 보며 온 우주의 따뜻함으로 삶을 채우도록 돕고 있는 책인데요. 몇 편 살펴보겠습니다. 볼품없는 나 데리고 살기. 이래도 짜증, 저래도 짜증, 뭐 하나 내 마음 같지 않아 매일이 화와 분노의 연속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끝에 연애까지 틀어져 버렸던 날, 가만히 화장대 앞에 앉아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나란 인간이란 알면서 어째서 왜 무엇 때문에 같은 선택으로 기어이 이런 꼬락서니로 결말을 맺는 걸까 하고요. 그러고 보니 나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뭔가가 결여된 것만 같고 그저 허우대만 멀쩡하고 속은 텅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나이라는 것은 내 삶에 점점 큰 숫자를 형성해 가는데 어쩐지 나는 그 숫자만큼 크지도 자라지도 깊은 맛도 못 내는 그런 인간인 것만 같아서 그래서 어딘가 좀 모자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었습니다. 얕은 한숨 끝에 툭 비어져 나온 말이 그러했으므로 나란 인간 데리고 살기 참 힘들다 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에 안 드는 나를 볼 때마다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어떤 작은 일도 그냥 봐 넘기지 못하고 기어이 분을 터뜨리는 나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속이 간장 종지만도 못한 나 때문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나 마음에 사무쳐서 떨쳐내지 못하고 온종일 매여 있는 나 때문에 말입니다. 하긴 어디 이런 것 뿐일까요? 나도 모르는 새 끊임없이 누군가와 나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에도 그랬고 작은 실수에도 전전긍긍하며 수십 번 고민할 때도 그랬으며 안 그래도 되는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굽히지 않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럴 때마다 거울 속 나를 보며 했던 마음의 소리가 그러했습니다. 너 참 못생겼다. 못생긴 나를 좀 지우고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서 뜨끈한 물에 샤워한 후 얼굴에 수분크림도 듬뿍 얹고 바디로션도 꼼꼼히 바르고 젖은 머리카락의 물기를 툭툭 털어 드라이어로 잘 말려주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몽실몽실 떠올랐습니다. 온통 못생긴 것들로 채우고 있는 나 하나 데리고 사는 것만 해도 참 용하다고 못생긴 나를 오늘도 좀 살려보겠다고 애쓰는 내가 보여서 그렇게 잘 버티고 있었기에 나란 인간 들여다보면 좀 괜찮은 구석이 있을지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여전히 볼품이 없습니다. 이건 자존감이 낮은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인정입니다. 그리고 팩트입니다. 이런 나를 인정하고 난 후부터 나는 나를 진심으로 제대로 응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볼품없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볼품없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박수 쳐주고 물도 주고 오늘도 내가 잘 자라도록 온 정성으로 가꾸는 게 기특하다고 이렇게 가꾸다 보면 점점 예뻐질 일만 남았을 테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오늘 좀 못나 보이는 부분은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 자리에 향기 좋은 것들로 채우는 일, 매일 못생긴 나를 보면서 한숨 짓는 것보다
못생긴 부부는 다독다독 잘 다듬어서 보기 좋게 만드는 일, 내가 나를 절대 놓지 않는 일, 매일매일 나란 사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일,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일. 오늘도 볼품없는 나 때문에 위축되고 얼굴이 죽상인 채 방황하는 그 누군가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각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저앉지 않고 볼품없는 나를 어떻게든 이고 지고 오늘을 살아내고 있기에 참 장하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내가 그때의 나에게 친한 선배에게 부케를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정확히 이 부케를 받기 2주 전에 파혼했습니다. 결혼의 행복에 푹 빠져 있는 예비 신부에게 차마 나의 파혼 소식을 알릴 수가 없어서 그냥 받아 버렸습니다. 파혼하지 않았더라면 한 달 뒤에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부케를 전했을 것입니다. 하얀 부케를 손에 든 채 지하철 역사 벤치에 멍하니 앉아 상념에 젖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지나치는 낯선 시선의 차가움 속에서 그렇게 심장에 콕 박힌 아픔을 토해내었습니다. 부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서 말입니다. 바보 같은 나라서 울었습니다. 그저 참고 버틴 내가 아파서 울었습니다. 놓쳐버린 내 사랑이 아까워서 울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몰라서 울었습니다. 우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울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매일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고 채근했고 그리고 충분히 아파할 위로의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픈 나를 이리저리 휘둘러 정신없이 몰아갔습니다. 그렇게 견디는 것 말고 다른 건 생각할 수가 없었기에 꼭 미칠 것만 같았기에 말입니다. 그 모든 순간은 꽃 같은 시간이었다고, 상처가 꽃이 되는 날들이었다고, 그렇게 꽃 같은 위로로 나를 다독여 주었더라면 아파도 되고 울어도 되고 고통 속에 몸살을 앓아도 괜찮다고 말을 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문득 돌아보니 나는 스스로에게 참 잔인하고 잔혹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심장께에 손을 얹고 다독다독 위로를 해봅니다. 잘 버텨주어 고마워. 그 시간을 잘 이겨내서 감사해. 그때의 너가 없었더라면 지금 이만큼 살고 있지도 못하겠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는 너가 참으로 애틋해. 온 우주의 따뜻함과 다정함을 한데 모아 그때의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도 돼. 토닥토닥. 칼날 같은 그 시간도 내 인생의 어느 한 조각에 꼭 필요했던 거야. 토닥토닥. 그때의 선택이 비록 아픔과 상실이었을지라도 그건 그뿐인 일이야. 지금의 내가 지난 날의 나에게 말합니다. 바람이 분다. 내일 나에게는 더 좋은 게 오고 있어 라고요. 내일쯤 미워할까 해. 어느 소속이건 이를테면 학교, 회사, 동호회 등에 꼭 끼어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 말입니다. 무례하다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예의가 없고 배려가 없는 사람을 말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무례한 사람은 말씨가 곱지 않은 사람, 솔직함을 가장해 상처가 되는 말만 쏙쏙 골라서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비꼬아서 가시처럼 날선 말로 받아치는 사람 말입니다. 최근에도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로 상대를 돌려까기 하는 M을 보며 처음에는 조금 독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런 말이 그냥 그의 화법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밉살스러운 M의 말투는 대하는 모든 이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 대개는 정작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M의 변두리 인물이 되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거리두기 같은 것입니다. 부딪혀봐야 나만 힘들고 괴로울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참으로 얄궂습니다. 최근 들어 M과 일로 만나는 시간이 종종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분이 언짢고 불쾌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데 M이 들어와 내 옆에 섰습니다. 혹시 그도 커피를 마시려는 건가 싶어 커피 타드릴까요? 라고 물었더니 대본에 M의 입에서 툭, 왜 선심 쓰듯 나에게 커피를 타주느냐고, 커피 타주는 거 생색 내느냐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삐, 심장 박동이 정지한 것처럼 잠시 뇌가 멍해졌습니다. 내 커피를 타는 김에 본인 것도 타주겠다는 호의가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여진 걸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그러다 이내 울컥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그 이후 그와 부딪히는 건수가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상심지를 켜며 달려드니 급기야 어느 순간에는 들이받아버리고 싶은 충동까지 밀려들었습니다. 말 좀 예쁘게 하라고,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 있는 거라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 아니냐고, 본인 때문에 옆 사람들이 힘든 건 생각을 안 하느냐고. 내가 싫은 거면 그냥 싫다고 말로 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흔들고야 맙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통할 리 없으므로 결국에는 별것도 아닌 일에 혼자 과민 반응 보이는 거라고 할 테니까 말입니다. 이쯤 되니 어느 인생이건 이런 인물 한 명쯤 만나는 게 삶의 어떤 정해진 루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무례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 원래대로라면 전투 의지를 활활 불태우며 최선을 다해 상대를 미워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해자 없이 피해자만 남은 상황이 연출되는. 그러나 처음에는 괜찮았던 마음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명치 끝 언저리가 쓰라려서 저릿저릿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방법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실 상대보다 내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므로 회복에 상당한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례한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그저 그러려니가 최고입니다. 저 사람의 캐릭터니까 그러려니, 저 사람의 모난 꼴을 봐도 넘어갈 수 있는 내가 아무래도 저 사람보다 더 큰 그릇인 것 같다 생각하며 그러려니,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본인도 피곤하고 힘들 테니 그러려니, 나 또한 누군가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상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려니 합니다. 나쁜 감정은 좋은 감정보다 언제나 빠릅니다. 화가 날 때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을 쉽게 생각할 수 없고, 기분이 상했을 때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게 어렵다는 것이 바로 불문율이 아닐는지. 누군가를 미워할까 말까 애매한 감정이 든다면
내일쯤 미워하는 걸로 잠깐 미뤄두고 그 지옥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나를 몰아넣지 말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할까 말까 애매한 감정이 든다면 내일쯤 미워하는 걸로 잠깐 미뤄두고 그 지옥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나를 몰아넣지 말길 바랍니다.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미운 마음을 밀어둘 수 있는 용기가 더 절실히 필요하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삐딱해도 직진. 언젠가 외할머니 집 베란다에서 할머니와 따사로운 봄볕을 맞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웃는 얼굴로 오늘을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는 게 지난해에서 역한 날이 더 많겠지만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노인네가 무슨 억한 소리를 늘어놓나 싶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사에 뭐 그리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겠냐만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나면 세상 억울할 일도 죽고 못 살 문제도 없는 거라고 90세의 문턱에서 나의 할머니가 깨달은 건 인생이란 게 참 살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보내고 그럭저럭 사라지고 그런저런 날들 끝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편안해지자. 안달복달 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냥 닥쳐오는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내보자고. 내가 이기나 너가 이기나 하면서 경계하고 긴장하지 말고 그냥 다 덤벼. 어쨌든 나는 이러나 저러나 버텨야 하거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을 버텨 하루를 넘고 나면 하루하루가 옴팡지게 살가운 것이 되어 내 안에 사랑스럽게 한 겹 한 겹 쌓일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느리더라도 편법 쓰지 말고 잔머리 굴리며 계산하지 말고 삐딱해도 직진.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홀로서기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라라 이 필딩 지음, 이지민 옮김, 메이븐에서 나온 책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원망하거나 쉽게 화내지 않는 사람들, 일이 많아도 스트레스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 예상치 못한 일에도 부드럽게 대처하는 사람들의 비밀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달라지고 싶은 어른들을 위한 성장 심리학으로 그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고 쓸데없는 걱정을 멈추고 자신있고 당당하게 삶을 이끌어가는 46가지 심리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는 홀로서기의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홀로서기란 외부에 기대지 않는 태도이고 행복의 주도권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입니다. 기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기분과 행동이 오락가락하지만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기분과 태도가 비교적 일정합니다. 타인과 세상에 의해 내면이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홀로서기의 진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제 가능한 일과 통제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마음, 세상, 이미 지나간 과거 등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착을 거두는 게 좋습니다. 반면 내 마음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한한 시간과 에너지를 통제 가능한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홀로서기입니다. 둘째, 내 마음을 잘 알고 다루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홀로 서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신념도 내가 쓴 안경을 통해 바라본 세상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경을 쓴 줄 모른 채 그것을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온갖 괴로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내 안경이 지금은 시야가 잘 안 맞는군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애먼 사람 탓, 세상 탓으로 돌립니다. 홀로 서기는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관찰하려는 태도이자 노력입니다. 셋째, 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인생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보통의 우리는 안경을 썼다는 사실을 잊은 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누군가가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하면 짜증을 내고 언성을 높입니다. 자기가 쓴 안경 때문에 그 사람 이야기가 잔소리로 들린다는 생각은 할 겨를도 없습니다. 자극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 쓴 안경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그 안경을 통해 들어온 자극이 내 마음에 일으킨 감정과 생각을 관찰할 수만 있어도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욱하는 마음에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못 들은 척할지 아니면 기분 나쁘지 않게 충고를 건넬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집니다. 그것은 곧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내 안의 분노와 평화롭게 지내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정과 마주하고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격하게 튀어나오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사그라듭니다. 반대로 자꾸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판단할수록 감정은 날개를 단 듯 더욱 활개를 칩니다. 감정이 부정적인 생각을 줄줄이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화를 내다니 나는 너무 나약해 라거나 저 따위로 행동하다니 저 사람 나를 무시하나 같은 것들이 감정의 날개를 달아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화가 났네 하고 담백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소용돌이 치던 감정도 차차 잦아들면서 알아서 멈춥니다. 둘째,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따로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각의 동물인 우리가 유쾌와 불쾌를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특정 감정을 묶어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는 일은 단순히 감각의 영역에 국한되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판단이 개입합니다. 그리고 판단은 대체로 편견에 의해 좌우됩니다. 감정은 에너지이고 일어났다가 사라지므로 감정에 대해서는 판단의 잣대를 들이밀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집착은 결국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감추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감정이 드는 순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감정을 느끼는 나에게서 한 걸음 떨어져서 그것을 관찰하는 나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명상을 할수록 관찰하는 나의 힘이 세져서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먼저 그것을 살피게 되고 즉각 반응하기 전에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망치는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부정적인 생각 습관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우리는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같은 긍정적인 판단보다는 왜 그랬지? 너무 바보 같아처럼 깎아내리는 판단이 대부분입니다. 의식하지 않은 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 버리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런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만족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평가하고 부족함을 자책하는 데 익숙합니다. 오래전부터 인류는 늘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했는데 그러한 습성이 지금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습성으로 인해 자꾸만 자신이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뭐뭐를 해야 한다 또는 뭐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강박적 사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자꾸 고치고 보완하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깁니다. 자기 평가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자기 탓을 멈추는 순간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부모님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었음을 알게 되고 비로소 문제의 원인을 다각도로 살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일 때 진짜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내가 나를 대할 때는 좋은 부모가 어린 자식을 다루듯이 대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엄격한 판사의 눈이 아닌 어린 아이를 대하는 따뜻하고 바른 부모의 눈으로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런 눈으로 자신을 다룰 때 비로소 안정을 되찾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나 자신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쏟으면 좋아하는 일을 탐색할 힘이 남지 않게 됩니다. 가만히 있자니 불안감이 버릇처럼 고개를 들 것입니다. 그때 습관처럼 몸을 움직이는 것으로 대응하지 말고 불안을 그냥 바라보아야 합니다. 불안은 바라보기만 해도 그 기세가 수그러듭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단어들을 살펴보고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일과 자기계발, 우정, 여가, 육아, 가족, 기타, 연애, 재정, 안정성, 건강, 웰빙, 자기관리, 교육, 지역 공동체와 정치활동. 점수를 매기면 본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수가 높은 세 가지 분야를 골라 관련된 목표를 세 가지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분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면 오늘 해야 할 일 리스트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아도 눈에 보이게 정리해 두면 그 효과가 매우 큽니다. 불안감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불확실성에서부터 쑥쑥 자란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조심해서 다루어야 할 감정이 세 가지 있습니다. 무기력, 우울, 불안인데요.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 무기력해지고 실패할까봐 우울해지고 모든 걸 잘 해내지 못할까봐 걱정인 불안에 강해지는 법이 있습니다. 먼저 무기력에 강해지기 위해서는
감정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훈련을 통해 잃어버린 자기 감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소설 읽기나 음악 감상을 통해 뇌의 변형계를 자극해주면 좋고, 감정을 다루는 어휘를 다양하게 익혀 감정을 풍부하게 느끼고 맛보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우울에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시도하려 할 때 해내고 싶다라는 감정과 하지만 뭐뭇을 잃을까봐 걱정이 된다라는 감정이 동시에 든다면 하지만을 그리고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열망과 두려움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다음은 불안에 강해지는 법인데요. 우리는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이것저것 분주하게 시도하며 불안을 잠재우려 하지만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안할수록 행동을 멈추고 불안을 가만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불안감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할수록 일의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일부터 순서대로 해나가면 분주하고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든 말든 일단 하고 보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아닌 의지에 따라 행동합니다. 하기로 했으면 의욕이 생기든 말든 일단 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부자리에서 나오기가 싫습니다. 그래도 아침 운동을 하기로 했으면 일어나야 합니다. 정하기 싫으면 이부자리 위에서 스트레칭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 사소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낳습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하기가 싫지? 그러고 보니 난 꼼지락거리는 나쁜 습관이 있는 것 같아. 난 정말 타고난 게으름뱅이인가 봐. 오늘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거에서 미래를 헤집고 다니며 부정적인 생각을 강화합니다. 결국 무기력은 한층 더 깊어지고 맙니다. 목표를 향해 정진할 때는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분이 행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기분을 좌우한다는 점을 말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라면 기분의 저항을 무찌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좌절하지 말고 하기로 한 일을 그냥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획한 일이 너무 버겁다면 지금 실행할 수 있는 작은 일로 쪼개어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계획이라도 실천에 옮기는 태도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부정적인 생각이 멈추고 무기력했던 기분도 조금씩 풀립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어느새 목표 달성에 가까워집니다. 애쓰지 않고 꾸미지 않아도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너그러워지고 타인에게는 부드러워지는 편안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 단단한 삶을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